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가 올해 이 대통령의 다자 외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인 만큼 또 어떤 메시지와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소식 두 분과 짚어보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선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 남아공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입장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걸로 기대하세요? 이번 회의가 아마 이제 올해 있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외교의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예. 이번 그 G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1999년에 G20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되었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예. 이번 회의 세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그 아이팩에서 말씀을 주셔서 많은 나라들의 공감을 받았던 우리 AI 기본 사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좀 호응을 좀 이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G20에서의 토론하는 논의 배경이 예. 지금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에이펙에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낸 합의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그 국가들에서 또 다른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세 개의 세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성장 첫 번째, 두 번째 기후 변화, 공정한 미래를 위한 혁신 이런 세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요국이 지금 불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영향력이라든가 스포트라이트는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바로 세울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 무대에서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난 경주 에이펙 이어서 G20 두 번째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국익과의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포럼이라고도 뭐 대부분 얘기하고 정상 간의 만남이지만 그 밑에를 보면은 경제 교류라든가 무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예. 국내는 전쟁인데 뭐 과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화 내빈. 예. 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적 갈등이 심한데 외교라도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잘 걷어들이는 예. 그런 성과 있는 그런 외교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 현장에 가서 G20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루어야 되고 예. 지금 이번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포용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편국,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잘 사는 선진국이 포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예. 이런 개념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포용적인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또 이집트에서 분위기 좋았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누가 토론할 것인가 봤더니 조국 혁신당 당대표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이 성사가 됐고 정청래 대표를 뭐 초청식으로 말을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 화답을 한 겁니까? 새 3자 토론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예. 먼저
저기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게 양자 토론을 제의하셨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회는 이제 이루어지는 게 되어 있고 네. 두 분 모두 정청래 대표도 참석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뭐 저는 공식적인 토론 제안으로 보지는 않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이 토론에 응해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이 토론을 제일 먼저 이제 제안하고 주문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정작 빠졌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같이 뭐 토론을 응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표성이 없다. 어떤 자격으로 응할 토론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예. 하면서 아예 배제했고 대신에 장동혁 대표가 나온다면 나는 할 의향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되면서 극적으로 지금 토론이 성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 두 분의 토론으로도 예. 충분히 가름할 수 있겠다. 뭐 굳이 정청래 대표까지 여기에 참전을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저는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전 안 하는 게 또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최근에 론스타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니라는 그 계속 비난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당 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이제 12월 3일이 100일째인데 예. 100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당이 지금 뭉치자고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뭉치자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불협화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리고 요즘은 팬덤화돼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강성 당원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 탄핵도 맞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하나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표결할 때 탄핵을 찬성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 대표다. 그래서 그때 13명이 들어가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갈등이 물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대선 후보라든가 뭐 당 지금 대표라든가 유감 표명하고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의 어떤 역할을 해서 부상을 한다면 당내 갈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접전 분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포용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포션을 차지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내 어떤 당원들의 갈등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예. 혼란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혹시 이것이 전국이 바뀌어서 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는 모르겠다. 예. 지금 그런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닫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제가 닫혀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조국 지금 예. 토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전국을 주도했는데 제1당인 민주당이 여기에서 빠지고 예.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자이지만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아주 좋은 포석입니다. 예. 그래서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고 대장동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예, 좀 토론을 정리를 통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민주당 이재명과 조국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좀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가 참전 안 하는 게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참전 안 하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참전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거고. 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참전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참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넘어갈게요. 어떻게든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항소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론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는 형식까지 이렇게 제안하고 나서신 건데 뭐 저희한테 직접적인 제안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두 분의 대표들께서 토론하시겠다는 것까지 뭐 해라 마라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예. 또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같이 하겠다라고 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지금 우리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청래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네.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을 요구하는 전국 여론전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 빼고는 다 전국을 돌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당 대표가 어디 그 야외 집회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현역 의원들은 많이 안 나온 것 같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호응이 괜찮습니까? 지금은 다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항소 포기라든가 관세 협정, 헌법소 TF 이런 전국의 현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대구 집회라든가 서울 집회 지난번에 2번 했습니다. 장외 집회를.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정규 국감도 있고 그래서 네.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부산 오늘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산 집회에서 뭐 의원들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만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를 항소 포기 정권이다. 아니 포기 정권이다. 그래서 이 법치 포기, 청년 포기, 민생 포기, 협치 포기, 자유 포기, 경제 포기 예. 모든 걸 다 이제 포기로 이제 했고 어제 환율이 1,470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였을 때 예. 그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 1,400을 넘어서니까 드디어 정부의 무능이 위기가 현실로 들어섰다. 예. 그렇게 이제 비판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부산 뉴스에서 얘기했듯이 예. 상당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야만이 내부적인 단일 대우로 이룰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도 이제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네. 나가십니까? 아니 저 서울 나갔고요. 대구도 갔다 아,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장외 집회를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효과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몇 차례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이미 국민들께서 체감을 좀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마치 이 흘러간 노래를 반복적으로 재생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민생회복 법치수호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예. 이것이 제가 들리기에는 그냥 그 어떤 민생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가 오히려 반 이재명만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그 반 이재명을 외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민생 정당인 것이냐라고 보실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번 국정감사 또는 예산 정기국회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자문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뭐 민생도 포기했다, 경제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정청래 대표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처참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2.3 비상기업 이제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과연 그렇게
그 요구에 따른 행동을 할까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예. 또 당의 또 중진들 다선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은 뭐 윤어게인이든 아니면은 이 부정선거 세력이든 그 누구라도 다 같이 뭉칠 수 있으면 뭉치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소위 윤어게인식 단결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선 단결 후 뭐 중도 저기 진영으로 확산 뭐 이런 걸 말씀하시지만 예. 거기에 국민들께서 호응하실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요. 예. 특히나 이 윤어게인식의 단결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가시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하시는 당내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런 목소리까지 잘 경청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까지 언급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할 상황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표 입장에서는 삼면 야당이고 107석의 작은 야당입니다. 예.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주당이 뜻대로 모든 걸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정연설에 했던 걸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그러면 만약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한다. 예. 뭐 할 수는 뭐 그리고 지난번에 호남도 가서 상당히 뭐 몰매도 맞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선명야당을 간다는 것은 당이 일차적으로는 분열이 안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않든 하나도 모두가 다 국민의힘을 위한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당원들을 하나로 끌고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폭발적인 요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탈당을 했고 대선 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예. 예산 삭감 이런 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확정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절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하에 있고 과연 우리가 동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파면이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표로서 완전히 내칠 수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신동욱 최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선을 그으면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당원들이 예. 또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소수 정당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그 여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른바 항명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서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원들 간의 엇박자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일단 진화에 나섰는데 말끔히 해소가 된 것인가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먼저 지금 상황 어떻게 당내 분열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엇박자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잘 정리해낼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예. 이런 해외 순방의 성과가 가리지 않도록 당에서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밖에서 보는 민주당의 모습 어떻습니까? 뭐 거대 당, 뭐 미 합중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예. 거대한 나라라든가 거대한 권력이라든가 거대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 갈등을 통한 분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투표제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졸속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리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력을 놓고 차기 권력을 놓고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